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이 TVNS 중에서 이제 귀에다가 인가를 하는 VNS가 아니라 이 목까지 미주신경, 그러니까 목 쪽에다가 자극을 인가하는 이 cervical TVNS의 효과에 대한 논문들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논문입니다. 우선 이 논문은 Communications Biology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바이올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5.2 Q&A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 부분을 간략히 요약을 좀 해보자면 우선 피로라는 거는 어떤 의학, 운송, 여러 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고 대부분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양리학적 접근을 이제 통해 해결을 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부작용의 범위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더 오래 이런 피로를 극복하는, 그러니까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각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이 뇌의 루커스 코리올로시스라고 이제 LC라고 하는 영역을 자극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각성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이 LC를 좀 비양리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면 강력한 이 피로 대책, 그러니까 각성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이에 일부 연구들에서는 이 비침습적인 이 자극 기법 중 하나인 TDCS를 통해서 이 LC를 좀 자극하고자 했으면 실제로 LC 영역의 활성화를 좀 증가를 이제 했다라고 보고하는 서양 연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TDCS는 이 해부학적 관점에서 이 LC라는 영역까지 전달받기에는 두개골, 피부, 두개골, 뇌척수액, 이렇게 기타 등등 좀 다양한 이 해부학적인 구조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LC 조절을 위한 경로나 어떤 방법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LC라는 영역이랑 좀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 중 하나가 이 미주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주신경을 자극을 하게 된다면 TDCS보다 어쩌면 더 직접적이고 쉽게 자극을 전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TVNS를 기반으로 이 각성 상태를 유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인지 과제들을 기반으로 이 cervical TVNS의 효과를 보고 조사하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우선 실험 조건들입니다. 피험자는 총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이 되었고, 피험자들은 모두 이제 군인들을 대상으로 수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피험자들은 모두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각각 실제 TVNS 그리고 쉔자극을 인가를 받았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인지 과제들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맥워스 클럭 태스크라는 것이랑 나머지 투백 태스크, 사이코모터 비길런스 태스크, 에어포스 멀티 어트리뷰트 태스크 배터리라고 하는데,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클럭 태스크라는 거는 16개의 배열이 이 원 모양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16개의 점들이 순차적으로 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때 한 칸씩 옮겨가면서 불이 들어오는 거는 정상, 그리고 한 칸을 건너뛰고 불이 들어오면은 이게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한 칸을 건너뛴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버튼을 누르는 그런 과제이고요. 투백 태스크는 여러분이 잘 아는 태스크라서 이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사이코모터 비길런스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시각 반응이 제시되면 그냥 단순히 최대한 빠르게 버튼을 누르면 되는 태스크입니다. 대신 500ms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늦게 누르면 실패, 이거보다 빨리 눌렀으면 성공인데, 이때 또 150ms 안쪽으로 누르게 되면은 이건 이상치로 해가지고 그냥 페일로, 그러니까 실패는 아니고 그냥 이상치로 해서 분석에선 제외가 되었다라고 하고, 이 에어포스 멀티 어트리뷰트 태스크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데 멀티태스킹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태스크라고 합니다. 이게 화면에 4분면으로 나눠서 각 4분면마다 서로 다른 이런 좀 인지 과제들이 나오는데, 이게 각 인지 과제들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나와 있고, 사운드 기반의 어떤 태스크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뭉뚱그려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4개의 화면에 나타나는 인지 과제들을 동시에 보고 처리를 한 다음에 이 각 내 태스크들에 대한 이
퍼포먼스를 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를 판단하는 과제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VN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컨디션이 액츄얼, 램 이렇게 두 개고 프리퀀시는 25Hz 그리고 듀레이션은 2분씩 이렇게 인가가 되었는데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2분씩 한 번 인가될 때 2분씩 들어갔는데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은 레프트 그러니까 왼쪽 목에 2분 그리고 2분 휴식 그리고 오른쪽 목에 2분 자극하고 이제 저 클락 태스크를 수행한 다음에 다시 왼쪽 그리고 쉬고 오른쪽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총 8분의 자극이 인가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선 네, 요 2분씩 끊어서 어떤 태스크 전후로 4분씩 인가됐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표가 있는데 이 실험 자체가 상당히 좀 롱텀하게 되게 좀 자주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각각 태스크가 어느 시점에 어떤 시간대에 수행이 되었고 어떤 게 진행이 되었는가로 나오는데 우선 가장 잠시만요. 네, 보시면은 4시에 세션 1 해서 4개의 태스크랑 그리고 무드랑 이런 것들을 에너지, 무드 이런 걸 판단하는 주관적 설문지를 하고 그리고 세션 2에서 이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자극과 함께 태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클락 태스크만 여기 세션 2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요거까지 태스크를 끝난 다음에 이 뒤에 나머지 과제들 또한 마찬가지로 수행을 했다라고 하고 나머지 이 뒤에 세션 3, 4, 5, 6, 7, 8, 9는 자극 없이 태스크들만 쭉 수행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말로 좀 설명드려도 되긴 하지만 따로 이걸 들고 온 이유가 이따가 나중에 이 분석을 할 때 세션별로 분석을 할 때 이거 세션이라고 안 써주고 이 뒤에 옆에 있는 이 시간으로 이 세션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이걸 좀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들고 왔고 그래서 뒤에 1600, 1900, 0100 이런 식으로 그 X축이 써져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그냥 세션이구나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분석에 대한 메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A, B, C, D가 이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1600, 이 세션 1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이죠. 베이스라인 대비 각 세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어떤 이 퍼포먼스의 변화인데요. 이게 멀티플 어트리뷰트 태스크라고 해가지고 그 멀티태스크 기반의 어떤 과제에 대한 성능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 PVT라는 것은 이제 비길런스 태스크 그리고 무드 퍼티그는 설문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보실 결과에는 이 p-밸류 왼쪽에 있는 결과에 그리고 아래 x축 아래에 있는 p-밸류 결과들로 쭉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자극이 인가된 이후 베이스라인 대비 일부 성능들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TVNS를 인가받는 조건이 램 조건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어떤 퍼포먼스가 높았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이 멀티태스킹 관련 태스크뿐만이 아니라 이 비길런스 태스크에서도 역시 TVNS를 인가받는 쪽이 퍼포먼스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램보다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퍼티그 그러니까 설문 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행동적인 변화와 마찬가지로 램 조건 대비 TVNS를 인가받은 조건에서 에너지가 더 높게 느껴지고 피로도가 더 적었다라고 이제 보고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라고 이제 결과가 정리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결과들을 기반으로 이 cervical TVNS가 실제로 어떤 이 각성 상태 그러니까 피로를 좀 극복하고 각성 상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본인들이 인트로에서 언급한 이 LC라는 뇌 영역, 각성과 연관된 핵심 영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논문이 결론이 지어지게 됐고요.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Frontiers in Psychology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사이콜로지 그리고 멀티디스플리너리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6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를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기술은 전통적으로 침습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우울증 아니면은 뭐 뇌전증의 발작 등을 좀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비침습적 VNS라는 기법이 그러니까 TVNS라는 기법이 귀 또는 목에 자극을 인가함으로써 이런 침습적인 방법의 뭐 부작용을 좀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이런 대안으로 제안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이 TVNS라는 게 이제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는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아직 그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고 또한 대부분의 이런 TVNS 관련된 연구에서는 귀에 자극을 인가하는 Transcutaneous Auricular VNS라고 해서 이제 TAVNS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cervical 그러니까 목까지 미주신경에 자극을 인가하는 이 TCVNS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치매, 뇌졸중과 같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인지 과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TCVNS의 효과를 평가하고 fMRI를 통해 이 신경 메커니즘, TCVNS의 뭐 메커니즘까지 좀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실험 조건입니다. 피험자는 총 21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라고 하고 피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그리고 나눈 다음에 각각 2회씩 실험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그룹을 나누는 이유는 TVNS를 먼저 맞고 쉔을 맞을지 아니면은 쉔을 맞고 TVNS를 맞을지 요 그룹을 나누고 이제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2회의 실험은 최소 7일의 간격을 두고 실험이 진행됐다라고 합니다. 이 실험에 사용된 테스트는 두 종류로 이 윌스콘신 카드 솔팅 테스트라는 거랑 벌벌 플런시 테스트를 사용했는데 이 WCST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4장의 타겟 카드 그리고 그 60장의 리스폰스 카드가 있는데 이때 뭐 타겟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에 두 개가 있는 카드가 있으면 여기에 대응하는 뭐 숫자 2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뭐 삼각형 이렇게 대응하는 카드들을 이렇게 솔팅을 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벌벌 플런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범주 카테고리를 정해준다 뭐 액션 뭐 의문학적 뭐 아니면은 이렇게 뭐 일부 카테고리를 정해주면은 그 카테고리에 매칭되는 단어들을 그냥 1분 동안 최대한 많이 말하는 테스트고요. 다만 여기서 이 파트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가 이따 나중에도 다시 한번 짚겠지만 보시면은 본문 내용을 보면은 아무리 봐도 2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피험자를 21명씩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여기 이 플로우 차트를 보면은 그 29명이 랜덤하게 분명 본문에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뭐 분석에서 뭐 제외된 거 해가지고 최종 뭐 21명씩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본문에는 적혀 있는데 플로우 차트에는 29명이 둘로 갈려서 여전히 29명이고 그리고 뭐 마지막 디스커션 파트에 뭐 컨클루전 파트를 가면은 본인들은 2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이 피험자 수에 대해서 뭔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감안을 하고 어쨌든 뭔가 N수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룹을 나눈 것은 명확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TVNS 그리고 쉔 자극을 맞은 것은 명확하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이 수행이 되었다 정도만 잡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VN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실제 TVNS가 들어가는 액티브 조건 그리고 쉔 조건 이렇게 두 종류고 자극 프리퀀시는 25Hz, 자극 인텐시티는 2mA 그리고 자극이 인가되는 목의 영역은 왼쪽 목까지 미주신경에 자극을 인가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fMRI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레스팅 스테이트로 총 2번 그리고 EC 상태로 찍혔는데요. 이때 이 TVNS 같은 경우에는 이 fMRI랑 함께 두 번째 측정 때 이 자극이 인가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fMRI 데이터에 대해서 뭐 뒤트렌드 그리고 밴드패스 필터를 걸어주고 이 Amplitude of Low Frequency Fluctuation ALFF라는 지표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 fMRI 관련 지표 중에서 이 자발적인 뭐 신경 활동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이런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 TVNS를 인가를 했을 때 어떤 자발적인 이런 뇌 활성화의 변화가 그냥 가만히 있는 휴식 상태 대비 어느 정도로 변화를 하였는가를 좀 보고 싶어서 이 지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럼 아래에 있는 결과가 이 논문에서 다루는 좀 메인 리서트인데요. 우선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이 fMRI 결과이고 이제 이게 TVNS 조건 그리고 쉐임 그리고 TVNS의 쉐임의 디퍼런스에 대한 이런 뇌 활성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런 ALFF의 활성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ALFF의 활성화랑 이런 행동적인 태스크에 대한 행동 변화 사이에 이런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이런 뭐 신경 기전을 좀 파악하려고 한 결과이고요. 이렇게 테이블로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여기를 붙여넣지는 않았는데 행동적인 성능에 대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해서 그 표를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행동 그러니까 behavior한 데이터를 봤을 때 가짜 그러니까 쉐임 자극 대비 이 실제 TVNS를 인가를 했을 때 이 오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고 정답의 수가 조금 더 통계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TVNS가 쉐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인지적인 성능이 향상되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왼쪽에 있는 이 뇌 활성화 정도를 쭉 보면은 우선 TVNS를 인가를 했을 때는 이런 ALFF 값이 유의미하게 이렇게 좀 증가를 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 영역들이 뭐 양측 뭐 칼카라인 자이러스, 링규얼 자이러스, 푸시폼 자이러스 그리고 뭐 좌측에 미드 템포럴 자이러스 그리고 이 감소하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이 프론탈 자이러스 이렇게 해서 뭐 감소라는 영역도 존재를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첫 번째 fMRI 데이터랑 비교를 했을 때 베이스라인 비교를 했을 때 뭐 좌측에 프리커너스 링귤 모자이러스 파라히포캠퍼스 캠팔 자이러스 뭐 히포캠퍼스 뭐 자이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변화를 한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해서 요 두 조건을 TVNS랑 쉐임을 비교를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좀 일부 뇌 영역들에서 이런 활성화가 TVNS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뭐 일부 이런 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뇌 영역들과 이 행동적인 성능 변화를 봤을 때 뭐 이 TCFC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 카드 분류 태스크를 했을 때 첫 번째 이런 분류를 완료하는 데까지 걸리는 이 횟수 그리고 뭐 PE 같은 경우에는 뭐 에러 그리고 이게 왜 잘려있지? 어쨌든 뭐 WCST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보시면은 뭐 TA가 뭐 accuracy 그리고 또 에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뇌 영역과의 상관관계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있다 없다라고 봤을 때 뭐 오류 아니 뭐 불응답 횟수를 봤을 때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요 영역의 활성화가 낮을수록 이게 응답 횟수가 적게 대답하고도 이게 분류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니 더 좋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뭐 요 라이트 피쉬폼 자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활성화가 늘면 늘수록 에러가 감소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좀 뇌 영역과 성능 간의 뭐 상관관계를 좀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 다룬 두 번째 결과인데 이게 verbal fluency task 그래서 단어 빨리 말하기에 대한 성능과 퍼포먼스랑 이 ALFF 간의 상관관계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레프트 피쉬폼 그리고 라이트 피쉬폼 영역에서의 ALFF랑 전반적으로 이런
성능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지금 선이 좀 많은데 이게 다 뭐냐면은 이 SC라는 거는 카테고리를 말하는데, 이제 뭐 의미론적 단어, 그리고 뭐 PC 같은 경우에는 뭐 의문론적, AC 같은 경우에는 뭐 액션, 행동적, 이런 걸 다 의미를 하고, 뒤에 45, 15 이렇게 하는 거는 1분 중에 45초부터 60초, 0초부터 15초 구간에 대한 뭐 이런 거, 시리즈는 이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이런 단어들의 개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음의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만 이 칼칼라인 자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ALFF의 변화랑 이런 액션 카테고리의 뭐 45초부터 60초 구간에 대한 이 결과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 TCVNS, cervical 목에 인가되는 TVNS가 전반적인 인지 기능의 향상, 그리고 기억력, 언어 기능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결과를 봤을 때 특히 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영역 중 하나인 이 퓨시폼, 이 자이러스라는 영역이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뭐 인지 영역, 인지 능력과 좀 연관이 있는 영역이라고 해서 요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하고, 그래도 이런 추가적인 좀 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좀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뉴로모듈레이션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3.2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인트로 부분을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이제 VNS는 여러 질환에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일 뿐 아니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보고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뭐 수술이 필요한 기법이기 때문에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VNS의 효과를 조사하는 데에는 좀 제한이 있었다라고 하고, 따라서 최근 목이나 귀에 비침습적으로 VNS를 인가하는 이 TVNS가 주목받고 있으며 인지기능 향상 효과, 뭐 지속기간 등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TVNS 관련 연구에서 TVNS가 전전두엽, 해마 등 인지기능과 연관이 있는 영역에 초점을 두고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그 결과들이 좀 불일치성이 있고, 그래서 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아직 이런 TVNS에 따른 인지기능 변화의 기전, 뭐 심경 생리학적 기전,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TVNS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어떤 기전, 신경 생리학적 기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좀 기초적인 신경 영상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해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뭐 환자들의 뭐 인지 테스트를 하는데 좀 많이 사용되는 매트릭스 기반의 어떤 인지 과제를 통해서 이 TVNS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고, fMRI 기반으로 어떤 인지 기능 때 인지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이런 뇌 활성화의 변화, 그리고 TVNS 간의 효과를 좀 함께 조사하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우선 실험 조건입니다. 총 3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고, 실험은 총 피험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실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용된 태스크는 매트릭스 리서닝 앤 포스트 초이스 리코그니션 태스크라는 것을 수행을 했는데, 우선 이 태스크를 보시면은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9개 3x3 행렬에 빈칸이 하나 뚫려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올바를 것 같은 이런 예시들 4개의 예시들 중에서 맞는 것을 이제 할당된 버튼을 눌러서 이제 완성을 하면 되는 태스크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태스크들을 쭉 진행을 한 다음에 일정 시간, 요 실험 설계에서는 10분 이후에 그러면은 앞서 했던 이런 행렬들을 쭉 보여주면서 이 행렬이 기존에 내가 풀었던 문제인지 안 푼 문제인지를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제를 추가적으로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제 fMRI 같은 이런 경우에는 fMRI를 쭉 스캔을 하면서 자극을 막고, 이 other fMRI task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좀 나와 있는 정보가 없어서 아마 그냥 resting state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other task라는 걸 한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매트릭스 리서닝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이제 fMRI 스캔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캔이 끝난 이후 10분 후에
이제 뭐 outside scanner 이렇게 나와가지고 first choice recognition 태스크를 수행을 해서 기존에 풀었던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프로토콜로 쭉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N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극을 막는 액츄얼 그리고 가짜 자극인 쉐임 조건이 있었고 이 TVNS가 인가되는 목의 위치는 이제 오른쪽에 위치한 목가지 미주신경에 자극이 인가되었고 25Hz 그리고 자극 세기는 이제 24 볼테이지 24V로 실제 TVNS가 인가되고 4.5V로 쉔 조건이 인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극 시간은 2분만 딱 인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논문의 주요 결과인데요. 왼쪽에 있는 표가 이제 행동적인 분석 결과,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이제 난이도, 문제 난이도에 따른 결과 중에 이제 쉬운 문제에 대한 이런 뇌 활성화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해서 왼쪽에 있는 표 행동 결과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모두 TVNS 조건에서 정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고 그리고 리액션 타임은 통계적으로 조금 더 느렸고 그리고 false negative는 더 낮았다 해서 전반적으로 TVNS가 시험 조건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행동적 성능이 증가를 하였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오른쪽에 있는 표를 봤을 때 요거는 이제 TVNS 조건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인지과제를 수행을 했을 때 이 프론토 파라이탈 영역의 활성화가 이제 프론토 파라이탈 영역 요런 뇌 영역의 활성화가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걸로 봤을 때 어떤 난이도에 따른 이런 뇌 활성화의 변화가 이런 프론토 파라이탈 영역의 활성화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논문의 결과들을 쭉 봤을 때 이 TVNS가 이런 행동적인 변화는 유도할 수 있지만 이 뇌 신경 생리학적 활성화까지는 조절을 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 다만 이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나타나는 인지과제를 수행했을 때 좀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좀 하드한 태스크를 했을 때 나타나는 뇌 활성화의 변화는 이런 프론트 파라이탈 영역의 활성화 변화랑 좀 연관이 있는 걸로 보인다. 라고 해서 이 연구의 목적이었던 TVNS의 효과 그리고 인지과제에 따른 신경 기전 조사, 활성화 변화 조사 정도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서 제가 좀 아쉽다라고 느꼈던 항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 논문들에서 제공하는 이 TVNS 파라미터 정보들이 희한하게 이 한두 개씩 빠져 있는 경우들이 좀 이번에 있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논문에서는 듀레이션이 빠져 있고 어떤 논문에서는 인텐시티 정보가 빠져 있는다든가 그래서 이런 좀 이 파라미터 관련된 정보는 어떻게 보면 자극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루는 지표들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표가 그냥 언급이 아예 안 돼 있다라는 게 좀 상당히 아쉬운 것보다는 이상하게 생각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가 이제 좀 미스매치가 있었는데 두 번째 연구에서 이게 좀 나타났는데 피험자 실험의 전반적인 프로토콜을 좀 모식화 도표로 표시를 한 그림이랑 본문에서 서술된 내용이 정말 좀 매칭이 안 돼서 그래서 디스커션 파트나 메서드 파트에서 29명의 피험자를 모집했고 랜덤하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2회씩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29명이 반으로 쪼개져서 10몇 명씩 각 그룹으로 들어간 다음에 분석이 좀 수행이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도표상에는 29명이 모집이 됐고 둘로 갈렸는데 여전히 각 그룹마다 29명씩 들어있고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컨클루전에서는 본인들은 2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N수가 조금 아쉽다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실험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 그런 서술점이라서 그게 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커션이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세 번째 연구에서 fMRI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자그 조건간 활성화를 비교하는 건 상당히 좀 데이터 밸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결과이기는 한데 이렇게 좀 좋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조건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래서 뭐 난이도에 대한 설명으로 푸는 게 좀 많이 아쉬웠고 그렇다면은 이런 TVNS가 시험 조건 대비 행동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설명하기 위한 어떤 뭔가 이 근거들도 결국은 이 행동 데이터 안쪽에서 뭔가 이런 뭐 이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뭐 시간이 조금 더 뭐 TVNS 조건에서 조금 더 오래 걸렸다라는 걸 기반으로 정확도가 높은 게 이것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을 하는 그 문단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TVNS 효과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오래 풀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약간 좀 깔끔하게 읽히지 않는 요런 디스커션 파트들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그게 상당히 아쉬웠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좀 뇌 활성화를 본 데이터가 있으면은 뭐 하이 퍼포먼스 그룹, 뭐 로우 퍼포먼스 그룹을 나눠가지고 분석을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어, 뭐 성별을 한번 구분해서 분석을 해본다든가 그것도 아니면은 뭐 지금 뭐 디스커션에서 뭐 이런 프리 시간을 언급을 하면서 어떤 정확도가 뭐 이런 나타났을 수도 있다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것만큼 그러면은 이런 리액션 타임, 리스폰스 타임이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시간을 기준으로 로우, 하이를 나눠서 분석을 해본다든가 이렇게 조금 되게 다양하게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이 이제 논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